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도덕 수업 하면서 지난 시간에는 얼굴도 안 보여주고 그냥 육성으로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이랑 도덕의 첫 번째 시간 수업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어, 너무 아쉬워서 여러분의 얼굴을 정말 보고 싶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도 제가 궁금하지는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 얼굴을 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도덕 수업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부딪히고 서로 토의도 하고 생각도 나누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데 이렇게 그냥 단순히 전달식으로만 하게 돼서 좀 많이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고 제 생각도 좀 전달해드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져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시간의 시작은 두 번째 이야기는요, 도덕의 의미와 필요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이미 공부하셔서 알고 계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 도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도덕은 어떤 것들이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도덕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셨을 텐데요. 음, 도덕의 가장 핵심은 보이시는 것처럼 피노키오가 도덕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인간의 마음을 가졌을 때 코가 작아지고 비로소 인간이 되는 모습. 이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어찌 보면 도덕이 필요한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좀 더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요? 네, 도덕이 뭘까요? 너무 막연하죠. 도덕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도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근데 딱 뭐라고 지정해서 이것은 도덕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좀 부족한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도덕을 가장 명확하게 해석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건 역시나 한자로 해결하는 방법이겠죠. 도덕은 길, 도자에 덕자를 쓰고 있습니다. 덕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덕을 얻게 된다. 즉, 착한 사람이 된다, 성스러운 사람이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덕이라고 하는 걸 좀 더 그냥 우리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대로 정리를 한다면 인간으로서 마땅히 따라야 할 도리 또는 따라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도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 정말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근데 도덕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도덕을 이야기했던 학자들 중에서, 철학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학자 이마누엘 칸트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독일 철학자인데요. 어디서 한 번은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이 독일 철학자가 얘기했던 이야기 중에 절대 불변하는 도덕 법칙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그 법칙 첫 번째가 뭐냐면 거짓말 하지 말라요. 네, 뭔지 아시겠죠? 대충. 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약속을 지켜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놓치지 않고 약속을 지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마주치는 이런 다양한 상황 속에서 도덕 이 두 가지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대표적인 예가 될까요? 선생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꼭 지킵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지키자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약속이잖아요.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약속. A와 B하고 서로 무언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서로 열심히 하자. 근데 열심히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기분이 많이 나빠지게 되죠.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속인 거고 그 약속에 맞춰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된다면 그러한 기분 나쁜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으로서 약속을 지키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만 지킨다 하더라도 충분히 도덕적인 인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고민스러운 건 도덕하고 예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는 겁니다. 도덕하고 예절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절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예절. 어,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마주쳤다면 제일 먼저 했을 이야기 뭘까요?
안녕하세요입니다. 그죠?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인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절입니다. 그건 도덕의 범주는 아니죠. 도덕의 범주는 아니고 내 마음속에서 당신에 대한 어떤 존중의 마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측면이 바로 예절이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도덕과 예절은 조금 다른 걸까요? 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더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은 뭘까요? 법. 우리가 법의 대표적인 것들로는 여러분들하고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 예,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온라인 계약하고 있죠? 예. 이런 것도 이제 법적 규제예요.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 해라. 여러분들하고 끝까지 그냥 계속 온라인 수업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수업을 계속 휴업을 하고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 휴업만 계속 하게 되면 우리가 초중등 교육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따르면 우리가 하루에 1년 동안에 반드시 수업을 들어야 되는 일자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90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있는데요. 그 190일이라는 날짜를 10일 이내에서 줄일 수가 있는데 10% 이내에서 그러니까 19일 정도 줄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 한 4일 정도, 15일 정도 이렇게 이제 줄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든 뒤로 또 채워야 되는 거죠. 방학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어찌 보면 온라인 계획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방학도 좀 유지하고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법은 도덕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법도 역시 도덕의 범주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먼저 예절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절은 뭐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대로 표현하자면 사람들이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오랫동안 지켜온 모든 행위들을 예절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사 같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절하는 모습, 또 예절에 어떤 게 있을까요? 밥을 먹을 때의 예절,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나라의 밥 먹는 예절과 일본의 밥 먹는 예절이 다릅니다. 즉, 다른 말로 좀 더 생각을 해보자면 예절은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 갖고 있는 하나의 전통 문화적인 측면을 갖고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우리는 밥 먹을 때 밥그릇을 들고 먹지 않습니다.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밥을 먹지 않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밥그릇을 들고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얼굴의 입부분이 거의 보이지 않게 밥그릇으로 입을 가린 상태에서 거의 먹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모습에서는 밥그릇을 드는 것 자체가 예절에 어긋납니다. 근데 반대로 일본 같은 경우는 밥그릇을 들고 먹는 게 예절인 거죠. 예, 그처럼 좀 다양합니다. 인사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한 번씩 어렸을 때 이제 책 같은 거 보시면서 읽어보셨을 텐데, 우리는 고개를 숙이는 인사를 하지만 서양에서는 악수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 악수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요. 근데 다른 나라들 보면 뭐 코를 부빈다든가 볼뽀뽀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렇처럼 예절은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띱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뭘까요?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는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한테 보여준 것처럼 사람들 사이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오랫동안 해온 그런 행위들을 예절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법은요. 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제적인 규범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제 규범이다. 즉, 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까 우리가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약속을 지켜라 라든지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랑 비슷한 법의 법령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나십니까? 법의 법령. 예,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가 뭔지는 알죠. 사기치지 마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거짓된 행동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어떤 사람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힌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사기 행위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법으로 규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범주에 있는 것인데 그 중에서 그 인간에게 보다 큰 피해를 입히게 되거나 정신적, 경제적 큰 피해를 입히게 되는 행위들을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로 묶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사회정의를 실현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추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법과 도덕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법과 도덕의 관계. 법이 더 클까요? 아니면 도덕이 더 클까요? 네, 뭐 뻔하겠죠. 법보다는 도덕의 범주가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고 그러한 다양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 도덕의 범주 내에서 법에 해당되는 부분 조금 이건 너무 그냥 단순히 해결될 것이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만 좀 모아서 법이라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것의 베이스는 도덕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도덕이란 뭐냐? 좀 더 이제 도덕을 좀 정리해 보면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단하고 옳은 행위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란 내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동물과 다른 특징, 뭐 이성, 예,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하고 무엇이 옳은가에 맞추어서 행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그르게 행동했을 때 이것이 그릇된 것을 알고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모든 행위들을 우리가 도덕이라고 배우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도덕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좀 이런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도덕, 예절, 법. 자, 이 중에서 예절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예절.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로 왼쪽, 여러분들이 보았을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인사하는 것들, 이런 것들 예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법은요? 아까 말했던 사기행위 같은 이런 것들을 규제하는 것이 법입니다. 상대방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게 되는 모든 그 행위 자체가 를 규제하는 게 법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도덕의 가장 핵심은 뭐다? 약속 지키는 겁니다. 약속을 지키는 좀 더 가보죠. 예, 교통신호 지키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신호, 즉 빨간불과 파란불이 켜지는 이 교통신호 신호등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빨간불이 건넜습니까? 파란불이 건넙니까? 뭐 당연한 이야기를 왜 물어보냐고요. 그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파란불에는 걷고 빨간불에는 멈춘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교통신호 이건 도덕일까요? 법일까요? 예절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인가요? 도덕인가요? 예절인가요? 예, 당연히 법이겠죠. 법입니다. 도로교통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 그래서 그걸 법이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얘들은 도덕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라는 측면입니다. 도덕일까요? 아닐까요? 도덕이 아닐까요? 교통신호를 지키는 것이 왜 도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잠깐 적어 보실까요? 왜 이런 문제를 줬을까요? 도덕이니까 좋겠죠. 근데 왜 도덕일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마땅한 도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약속을 지켜라였습니다. 자, 교통신호 지키는 거. 이거 약속일까요? 아닐까요? 약속이죠. 예. 우리는 빨간불일 때 멈추는 것이고 파란불일 때 길을 건너거나 차가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상호 간에 사회 구성원들 간에 서로 약속을 맺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겼을 때 그거에 대해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조항으로 둔 거니까 법이 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법이라고 쉽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약속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 약속의 형태는 도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도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법과 도덕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법과 도덕의 공통점은 뭐가 있을까요? 법과 도덕의 공통점.
계속 여러분에게 시간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10, 9, 8, 7, 6, 5, 4, 3, 1, 땡. 공통점 뭘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법이랑 도덕의 공통점은 결론적으로 사람 사이에 맺어진 하나의 옳고 그름의 기준점이에요. 빨간불과 파란불을 사람들은 빨간불에는 건너는 것이 건너지 않는 것이 옳고 파란불일 때는 건너는 것이 옳다. 옳고 그름을 여기에다가 신호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호는 하나의 이 자체가 약속이라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이건 도덕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도 지켜야 하는 행동인 거죠. 근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옳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과 도덕의 공통점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법과 도덕의 공통점은 다시 쉽게 생각을 해보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관계 속에서 지켜져야 할 하나의 약속과 같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차이점. 쉽게 눈치가 채워지시나요? 예. 도덕하고 법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강제적 처벌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법은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돈을 내거나 뭐 감옥에 가거나 어떤 제재를 받게 됩니다. 도덕은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비난만 받지 어떤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얽매거나 그 사람의 자유를 뺏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법은 보다 강제성을 갖고 있는 도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인 도덕은 강제성은 없다라는 거예요. 강제적이지 않는 도덕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도덕 자체가 강제적이지 않는 약속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강제적이지 않는 약속인데 그 강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약속을 쉽게 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 그런 아주 중요한 것들,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든 행위들을 법으로 규정해서 그거는 강력한 처벌을 내린다. 그래서 법과 도덕은 그런 측면에서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죠. 예, 잘 이해되시나요? 다음에서 좀 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다음 URL 보시고요. 클릭하셔서 영상 한 편 보고 다음